네, 정부가 최근 연금학회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강화한 개혁안 초안을 내놨죠.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안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공무원 단체는 개혁안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이 중재 공무원노조 이 원장 연결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정부 초안 말이죠. 예. 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학회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안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를테면은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연금 학회안 43%보다는 이제 줄었고요. 수령액 삭감액은 최대 34%로 동일한데요. 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일단 먼저 그 포장만 바꾼 그 연금 학회안이 밀실에서 그 정부 시안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 고위직과 하위직 간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퇴직자나 장기재직자 그리고 신규자나 그 젊은 공무원 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 오히려 국민연금과 그 분리해지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졸속 개혁안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대학을 졸업해서 몇 년간 임용고시를 통해서 이제 공직에 입문한 그 구급 공무원을 예를 보면요. 초봉 156만을 받고 30년을 근무를 해서 6급으로 퇴직을 했을 때 그 연금으로 그 신규자는 76만 원, 그리고 2015년 입직자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 원 받으라고 합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노를 하겠습니까? 그 이거는 그 후불임금과 그 퇴직금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이 그 연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그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그 별개로 하더라도 연금의 그 기능을 좀 상실했다, 적금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급 공무원 말이죠. 이 156만 원, 30년 근무 그렇게 해서 6급 퇴직할 때 76만 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산출해낸 겁니까? 아니면 이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예시한 겁니까? 예, 정부가 그 분석한 겁니다. 아, 정부가 분석해 놓은 내용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정부안이 미흡하다, 추가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그 국정 철학이 뭔지 좀 의문이고요. 그 노후 소득 보장이 목적인 연금은 그 적자로 볼 수 없는 문제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금도 그 공무원들의 그 보수를 정부가 그 목표를 세운 그 100인 민간 기업과 비교해서 현실화 시켜를 주면 연간 10조 정도를 정부가 그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그 선량한 사용자로서 그 의무를 좀 다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 참고로 그 외국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그 우리나라보다 2배에서 5배 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는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서요. 또 그 외국 공무원들은 그 민간에 비해서 보수, 퇴직금, 연금 다 그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연금 기여금은 적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독 그 공무원들에게 좀 지나치게 적은 돈으로 좀 고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정부 초안대로 보험료 인상을 앞당긴다 해다 말이죠. 2023년부터 연 6조 원 이상의 적자가 생긴다는 건데 결국엔 세금으로 또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적자 이 문제는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국민들께 그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언론이 국민연금 84만 원 받고 공무원연금자 229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가입 기간을 비교해 보면 84만 원 받고 141만 원 받습니다.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공무원연금 재정은 이렇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그 당정청이 좀 진실을 감추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적자 논리를 보면 기초연금은 한 해 10조가 적자고요. 40년에는 한 해 100조가 적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한 40년 경도 되면 그 적자로 돌아서고 60년에는 이제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해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뭐 2조, 3조, 6조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공적연금 전반을 놓고 이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노후 보장이나 재정 대책, 다시 말해서 세금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지금 안 하면 늦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든 공적 연금을 다 이렇게 마당에 좀 깔아놓고서 논의를 함께 해야 공무원 연금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세계 최고 노인 빈곤율, 또 자살률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누리당에도 당정청이 그 집권당으로서 그 중장기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네. 결과는 뭐 공무원연금만 삭감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 노후에 대해서 네. 자신이 없으면 정권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정현 정부는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수령액을 자동으로 낮추는 이 자동 안정화 장치도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일단은 뭐 자동 안정화 장치에서 뭐 3% 기여금 낸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들은 뭐 아마 유연 소지가 좀 있어서 네.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예. 또 이제 고액 그 수령자 부분도 낮춘다고 하는데 장기간 연금 동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10년간 동결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 대상자가 그 현재 지금 수급자 36만 명 중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백 명 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 눈 가리고 그 아웅하는 격이고 예, 고액 연금 수령자가 그러면 매달 평균 400만 원입니까? 450만 원입니까? 45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그게 수백 명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러니까 몇백밖에 안 되고 그래서 예. 좀 졸속 아니겠냐. 그리고 이게 좀 가림이죠. 눈가림인데 그 부담은 이제 젊은 재직자 신규자한테 다 지워놓고 예. 고액연금자 그 고위직은 막상 언론 홍보와는 달리 이렇게 피해가 그렇게 크지 예. 않는 거라고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공무원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맨 처음에. 예. 그래서 좀 하우 상박의 방식의 좀 개편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또 여당에서 주문한 걸로 아는데요. 이 방향은 좀 적절한 거 아닙니까? 연금 학회안이 네. 지금처럼 그 젊은 사람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너무 이렇게 고통이 그 증가가 되니까 예. 이제 하우 상박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그 정부가 그 당정 협의 내용으로 그 내놓은 안으로 보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좀 거짓말을 한 건데요. 그 결과가 이런데 뭐 방향을 하우 상박으로 했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당사자를 배제한 그 밀실 논의도 모자라서 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냐 예. 이런 거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 일반직의 그 70%가 그 구급으로 들어오는데요. 예. 30년을 근무하고 현행 제도로 보면 국민연금보다 3배를 더 납부하고 현 제도로 그 140만 원 받는데 네. 이것이 그렇게 많아서 재직자는 96만 원, 신규자는 76만 원까지 받으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국민연금보다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좀 그 사실에 대한 확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편과 함께 민간에 비해서 미흡한 퇴직 수당은 또 퇴직 연금 형태로 전환해서 올려주는 방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18년 근무하면 퇴직 수당이 1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한국은 24년 근무하면 그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또 시간의 수당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그 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주고요. 네. 금액도 민간 대비 아마 반도 훨씬 못 미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보수와 더불어서 네. 퇴직금이나 그다음에 연금이랄지 이런 퇴직급여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각종 기본권 제도를 그냥 함께 같이 그냥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사례로 든 그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공직 제도도 필요하면 도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자동 안정화 장치던데요. 예. 그렇죠. 지금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좀 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식의 자동 안정화 장치하고 조금은 다릅니까? 그렇죠. 뭐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 취지는 비슷하고요. 예, 취지는 비슷한데, 근데 예.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수급자가 막 아주 많아진다고 하면 이제 임금을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최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굉장히 높여놔가지고 예. 아무리 그 경제가 어렵더라도 예. 적정한 노후 보장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또 당연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 노조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지금 현재 그 뭐 고액 연금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과 그 형평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그 개혁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차제에 저는 그 공무원과 국민들이 그 형평성이 다른 문제는 예. 맞지 않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은 굉장히 좀 왜곡돼 있는데 예. 그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계속 미래 정부로 넘겨와서 지금 공무원 연금 재정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나 퇴직금이랄지 이런 각종 제도들을 이제는 예. 수십 년간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금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논의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다음 달 1일인가요? 지금 공무원 연금계약 처리 총궐기대회 예정대로 위원장님 강행할 계획입니까? 예, 일단은 예정대로 할 거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차제에 그 국가나 정권이 이게 그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그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정책 연구도 해서 네. 이렇게 좀 제시를 할 겁니다. 예.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활발한 토론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접점이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